반갑습니다. 솔로미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펠리쉐이드 앞에 그릴 사람들 도색 많이 하죠. 검정색 차면 올 검정으로, 흰색 차면 올 흰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흰색 차인데요. 흰색 차를 앞에 그릴하고 손잡이까지 사장님이 다 흰색으로 도색을 하신다고 의뢰를 하셨고요. 앞범버 다 분해 다 하고 손잡이도 분해 다 하고 센서까지도 다 흰색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릴이나 크롬을 도색할 때 주의점 한번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도색을 합니다. 차주님이 그릴 가져오셨는데 요거는 다행히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도색을 해도 크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칠이 잘 안 먹는 고무 재질입니다. 요런 중간망 여기 범버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 같지만 약간은 뭐 알루미늄이 섞여 있거나 크롬이 좀 섞여 있거나 이런 데는 그냥 바로 도색을 하면 안 되고요. 빼빠라고 합니다. 이 샌딩 이렇게 조금 기스를 다 내고 그리고 나서 또 프라이머를 뿌립니다. 프라이머가 뭐냐면 도색 칠이랑 크롬 재질의 알루미늄 재질의 부품이랑 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합니다. 접착 프라이머죠. 멀티 어드헤션 프라이머. 저 인문계 나왔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좀 접착을 도와주는 프라이머인데요. 프라이머를 연달아 몇 개를 뿌립니다. 지금도 뿌리고 있는 게 흰색으로 도색을 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또 뿌리는 겁니다. 플라스틱에 페인트가 잘 붙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색을 바로 해버리면 칠이 나중에 잘 떨어집니다. 이런 작업 과정 하나하나 거쳐야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펠리쉐이드 흰색으로 도색을 할 건데요. 색상은 WC9 펄입니다. 정말 이거 일하려면 작업 내용이 많습니다. 프라이머 종류 두 가지 뿌리고요. WC9는 화이트 펄이라서 베이스 두세 번, 펄 두세 번, 클리어 코드 두세 번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도색을 한 10번 정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돈을 싸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흰색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릴 도색할 때 보면 이렇게 안쪽에도 칠이 막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이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도색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페인트 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열처리 부스에서 도색을 하면 페인트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빨려 내려갑니다. 흰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를 보는 중이십니다. 펠리쉐이드 이거는 사제 그릴인데요. 크롬을 도색을 할 때도 크롬 전용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뿌리고 하는데도 크롬은 잘 떨어집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잘 안 떨어져요. 재질이. 그래서 크롬을 도색하실 때는 꼭 크롬 전용 프라이머를 좀 뿌리시는 게 좋고 뿌리더라도 잘 빠질 수 있다는 거. 도색하는 영상 구경하겠습니다. 지금 뿌리는 게 흰색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를 2번에서 3번 정도 뿌리고요. 펄 색상을 2번에서 3번 정도 뿌립니다. 센서도 도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프레이 건, 저걸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훅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훅기 부자입니다. 스프레이 건 부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싼 겁니다. 이게 70만원짜리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것들도 보통 한 60만원대, 한 50만원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수용성 건, 수용성이 아닌 건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롬입니다. 이 크롬은 이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할 건데요. 이게 진짜 진정한 펠리쉐이드입니다. 펠리쉐이드 그릴. 여기 안에 펠리쉐이드 수리하고 있는데요. 저 차는 흰색으로 할 건데 이 차는 또 검정색으로 바꿀 겁니다. 차주님들이 이번에 또 연달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다 도색을 할 겁니다. 올검으로. 이게 재질이 이제 크롬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롬 전용 프라이머를 좀 뿌려가면서 도색은 할 겁니다. 펠리쉐이드 도색하실 분들은, 그릴 도색하실 분들은 크롬 전용 프라이머를 꼭 뿌리는 곳에서 도색을 하셔야 그나마 칠이 좀 덜 떨어진다는 거. 칠이 이렇게 막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서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서 샌딩도 하고 이렇게 기스를 좀 많이 내놨습니다. 기스도 내고 크롬 전용 프라이머 뿌리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검은색 같은 경우는 좀 더 쌉니다. 안에 도색을 하고 있는 거는 WC9라고 흰색인데요. 펄입니다. 그러면 도색을 최소 베이스하고 펄, 클리어까지 한 7번, 8번 이렇게 도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검은색이라서 검은색 베이스 한 2번 뿌리고 클리어 코드 한 2번 정도 뿌리고 한 4번 정도면 끝납니다. 4번에서 뭐 많게는 6회. 저거는 최소 6회에서 한 8회, 9회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비싸겠습니까? 화이트 펄 색상이 더 비쌉니다. 이거는 검은색이라서 좀 싸고요. 이 그릴이 또 많이 크고 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흰색 펄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한두 개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좀 더 받습니다. 검은색으로 도색할 경우에는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고요. 펄 색상으로 도색할 때는 최소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저희 공정상 작업비가 나옵니다. 튜닝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제 완료되는 거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색이 돼서 나왔습니다. 차주님은 흰색으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그릴도 사제로 바꿨고요. 안에 보면 그물망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카메라는 고정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아래쪽 은색까지 다 했고, 여기 검은색은 레이더 센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서에 지장이 갈까봐 도색은 안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진짜 올 흰색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이 차주님은 손잡이까지도 흰색으로 도색 다 하셨습니다. 원래 약간 크롬이 띄는 건데 흰색으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흰색으로, 완전 흰색. 이쁘네요. 펠리쉐이드 타시는 분들이 요새 이렇게 튜닝을 좀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참 특이하게도 요거는 또 앞에 같은 차가 들어와 있는데, 요분은 올 검정으로 지금 도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도색하고 있는 것은 사진도 올려놨지만요, 요것도 검은색을 다 완료하면 사진으로도 영상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검정색도 이렇게 그릴을 다 분해해서 다 했고요. 범퍼 하단부터 그릴 사이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탈거해가지고 도색했습니다. 마크까지. 그릴 하나에도 지금 그릴 1개, 마크 2개, 여기에도 들어가는 조그만 똥가리라고 합니다. 똥가리 하나 있고요. 이렇게 다 보이는까지 검정 유광으로 다 해다 드렸습니다. 칠하는 것만 해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입니다. 총 9개. 그릴 하나에서 금액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10만 원이 되겠습니까? 10만 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롬 몰딩 전용 프라이머도 뿌려야 되고요.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펠리쉐이드 튜닝한 작업이었고요. 튜닝을 하더라도 제대로 도색을 하고 장착을 해야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센서까지도 칠을 다 해드렸습니다. 검정색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펠리쉐이드 올검 검정색으로 다 변경했습니다. 그릴 다 유광 검정으로 바꿨고요. 여기 마크까지도 바꿨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원래는 은색인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은 올검이 이쁩니까? 올 흰색이 이쁩니까? 개인 취향이죠. 이렇게 올 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펠리쉐이드 그릴을 퀄리티 있게 하려고 하면 제가 영상에 찍었지만 거의 그릴 하나에만 해도 조각이 8조각, 9조각이 나옵니다. 퀄리티 있게 하려면 완전 다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되고요. 퀄리티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놔둬놓고 칠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퀄리티가 좀 안 좋긴 하겠죠. 그리고 센서까지도 검정색으로 깨끗하게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센서는 원래 은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료한 펠리쉐이드고요. 이런 식으로 퀄리티 있게 작업하려고 하면 최소 몇십만 원 들어가고, 이 차는 보험 처리를 하면서 제가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이쁘죠? 그냥 일반 크롬보다는 확실히 올검이나 올흰이 더 이쁜 것 같긴 합니다. 펠리쉐이드 앞에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센서 등등 도색한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크타임 넘어갑시다. 봉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7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쩔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미관성 좋지는 않지만 부동산 토크타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예고해줬던 대로 1억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현금 1억이 아니고요, 요분도 전세 한 2억 5천 정도 살고 계신데 1억 정도가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였고, 나머지 1억 5천원 대출이었고 이자를 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2가지 정도, 사실 얘기할 건 진짜 많아요. 본인이 서울에 사시냐, 광역시급에 사시냐, 50만 이하 진주 아니면 청주 뭐 어디 사시냐 다 다르지만요, 일단 광역시급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1억 들고 계신 분도 저한테 얘기하셨지만 청약입니다. 제일 안정적인 건. 근데 안 걸리죠. 주위에 걸린 사람 있어요? 잘 없어요.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바라다 보면 10년 20년 동안 진짜 벼락거지 계속 거지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안정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광역시급으로 치면요, 지금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이런 광역시급으로 쳤을 때는요, 재개발이 지금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뭐 분양 착공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만 와도 거기 안에 있는 빌라만 해도 보통 피가 막 2억, 3억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광역시급에는요, 극초기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아직 이제 추진위원회도 안 생긴 재개발 재건축 할랑말랑 하는 데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데에 빌라에 들어가서 몸빵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진행이 빨리 되면 2, 3년 만에 진짜 막 1억,
막 2억씩도 올라요. 부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범천동에 뭐 하나로 맨션, 뭐 성림파크 이런 것들도 보시면 조합이 갑자기 설립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막 1억이 오르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뭐 전국 각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시세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뭐 팔 수도 있겠죠. 팔아서 뭐 갈아타기도 할 수 있고 계속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집이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새 집이 되면 그 아파트가 내 집이 될 수 있겠죠. 대신 10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면은 뭐 7, 8년인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스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입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중간적인 겁니다. 이거는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는 뭐냐면요. 내가 월세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3천에 뭐 한 70, 5천에 뭐 한 50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사시고요. 나머지 투자금 가지고 갭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전국에 조정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비조정 지역에 들어가면 나중에 갭 투자를 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 보면요.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7천만 원 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나는 그러면 1주택이 되는 거죠. 나는 월세를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갭 투자한 집은 나도 세입자를 주고 있겠지만 2년 뒤에 일단은 팔 수 있는 사정권으로 해서 2년 뒤에 팔면 5천만 원 주고 갭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세가 5천만 원 오르면 내 자산이 갑자기 5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이게 2년마다 하나씩만 팔아도 한 6년만 지나면 3번 팔 수 있죠. 그러면은 내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 전국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입니다. 이거는 토크 타임에 짧게 끊어야 되니까 요 정도 할 건데요.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1억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보통 3억대 정도 되는데 광역시급은 지금 대장 아파트들이 10억대 넘어가기 때문에 3억대 아파트들은 4억대 아파트들은 크게 오를 여지가 있는 것들은 진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뭐 리모델링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데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저는 공격적으로 차라리 초기 재개발 아파트에 몸빵을 하거나 아니면은 월세 살면서 저는 갭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게 공격적인 방법이고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저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본 거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